자, 저희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 김건희 여사의 지난 총선 때 공천 개입 의혹 요 부분인데 이거 지금 아직까지 뭐 그 텔레그램이라든지 녹취록 같은 거는 아직 공개는 안 되고 있는데 뭐 후속 보도가 될 걸로 뭐 예상은 됩니다. 이거 이현주 변호사님 혹시나 이게 밝혀지면 대통령 탄핵 사유까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 하나가 단독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기보다는 네.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혹 그리고 저도 가지고 있는 어떤 의혹이 네. 거의 밝혀지지 않을까. 근데 왜냐 이때까지 여러 국면에서 보였던 김건희 네. 여사의 개입이 거의 이제 그림이 짜맞춰지는 느낌이에요. 첫 번째는 그 한동훈 그 당대표에게 나 사과해야 문자 되겠느냐, 메시지, 사과하고 메시지. 그쵸, 텔방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서 내가 디올백 사과하고 싶은데, 근데 이전에 사과를 하면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더라. 네. 근데 좀 이상한 것은 왜 직접 보낼까? 그러니까 그 윤 대통령과 뭐 한동훈 대표가 서로 상의할 수는 있는데. 자기가 뭔 덕을 보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보통 그리고 이제 유부녀인 경우에는 뭐 직접 누구랑 연락하고 이런 것도 꺼려지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아무튼 왜 직접 연락을 했을까? 이건 게다가 이제 윤 대통령이 그 국정 운영의 책임자로서 정리를 하고 가는 게 맞는데 왜 자기가 직접 연락했을까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 그 여성 의원들하고 청와대에서 식사 자리를 가질 때 제가 따로 자리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당돌하게. 근데도 왜 무슨 자격으로 그러니까요. 여성 의원들을 새로 자기가 만나야 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도 공천이라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해도 문제가 되지만 왜 김건희 여사가 나설까? 게다가 그냥 이제 공천을 창원 의창에 있는 김영선 의원을 김해 갑으로 옮겨가라. 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맞춤 공약을 우리가 준비해주겠다. 혹시나 이게 그게 내가 준비해주겠다. 그럼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이 아니고서야 내가 지역 맞춤 공약을 마련해주겠다는 말이.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다. 저의 생각은 박 대통령이 드라마를 보는 동안 최순실이 통치를 한 것과 같은 국정농단 같은 거다. 윤 대통령이 술 마시는 동안 김건희 여사가 통치를 하지 않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그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이제 김해, 뭐 창원, 부산 이렇게 지역구 바꾸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었거든요. 김해하고 밀양을 이제 조혜진 의원이었나요? 바꾸면서 밀양하고 김해하고는 정서가 많이 다른데 제가 그쪽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누가 저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김해는 흠지죠 나름. 아유 안 되죠. 밀양은 좀 TK 정서가 있어서 된다면 조혜진 의원이라 하더라도 가서 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그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을까 제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혹시나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막 짜집기식으로 아니면 밀양에 누구 보내가지고 꼭 당선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이 김영선 전 의원 이야기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그러면은 김영선 전 의원이 고향에서 사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창원 의창으로 가요. 의창까지 갔어요. 보궐선거 할 때. 아니 고향이 거창이지 의창은 아니거든요. 다른 곳이에요, 아예. 그 창원하고 거창도 다른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그걸 갑자기 내리꽂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면은 의창으로 내리꽂을 때 보궐선거 때 김건희 여사가 관여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나오고 벌써. 있고요. 그러면 그 의창에는 누구를 보내기 위한 거였냐? 김상민 전 서울중앙지검부장 말이 나왔잖아요. 김상민 부장이 뭐 거의 한다. 본인이 지나치게 앞서서 추석 때 지역구 구민들한테 문자를 보내면서 공개가 돼버리면서 이제 드러난 거죠. 됐었죠. 그러니까 그러면 김상민을 보내기 위해서 김영선을 빼면서 반발을 하니까 지역 맞춤 공약을 해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김해 가라. 이게 지금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녹취록도 있을 것이라는 소문까지는 나돌고는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은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김영선 전 의원이 부인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한간에는 지금 공기업 사장으로 보내겠다라고 하고 좀 자리 하나 설득하는 게 아닌가. 김상민 전 검사가 국정원장 특보로 갑자기 임명이 됐어요. 이게 터진 사안에서.
하여튼 뭐 없는 터지면 호주로 보내버리고 뭐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 점점 더 예. 증폭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예. 저희도 사고 치면 1년에 연봉 4억 되는 4억 원 되는 공기업 사장 자리로 갈 수 있는 더 좋네요. 거예요. 더 좋네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다. 네. 어제 박지원 의원이 그 대정부 질문에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영분합니다. 그 얘기를 아주 처음으로 어쩌면 뭐 대정부 질문에서 그 얘기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공개적으로 나온 한 얘기예요. 거예요. 근데 네, 물론 이제 영분함. 뭐 한덕수 국무총리는 완전한 가짜 뉴스다 이렇게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의심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한 가지 더 추론을 할 때 네.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 윤한 갈등 내지는 또는 김한 갈등이라고도 합니다만 요새는 네, 네. 왜 그랬는가를 가만히 따져 보니까 총선 때 공천이 틀어지면서 싸웠다. 루비콘강을 건넌 게 아닌가. 가장 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쪽에서 밀던 사람들의 공천을 배제해버리고. 그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 할 때 비례대표 화 엄청 냈던 거 기억나거든요. 예, 그럼요. 그럼 예. 공개적으로 비난했죠. 예. 그래서 이 대통령실 용산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한 갈등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고 네. 이번에 뭐 만찬을 하는데도 이제 친한 의원 뭐 최고위원들 빼고 한 이런 것들이 다 그게 어디서 왔는가 보면은 결국은 공천이다. 공천 때문에 권력 구도에 대한 싸움이 시작된 게 아닌가. 밖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드러났지만은 예. 그렇게 보면 이게 상당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게 아닌가.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이른바 진박 간별사가 나오면서 그렇죠. 이게 깊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럼 결국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만 좀 짚어보죠. 네. 이준석 뭐 천하람 이제 공개가 다 됐으니까 그 AB 의원이 현직 의원이다. 그 두 사람이다. 두 사람 또 그 직후에 막 뉴스 쇼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김건희 살짝 보호하는 모양새 보이기도 하고 그것도 그 후에 이준석 대표는 또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연결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 혹시 하실 말씀 있을까요? 변호사님부터? 그 두 의원이 특히 이준석 의원이 김건희 여사를 저희 편드는 뉴스토마토에서 듯한 보도된 그날 당일날 김현정이 뉴스쇼 가서 바로 얘기했었어요. 편드는 듯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저는 뭐 그리고 그 후에 무혐의 처벌 이것이 연결됐다고 연결됐다기보다는 지금 네. 이준석 의원의 속내 계산이 빠른 사람이잖아요. 머리가 명민하고 예, 그래서 뭐 여기에 내가 미리 참전할 거 있느냐. 이제 국면이 정리되면 뭔가 분위기가 오르고 그러면 지금 내가 나서서 뭐 먼저 앞장설 필요는 없다는 예. 계산이지 지금 김건희 여사랑 뭔가 커넥션을 쌓게 됐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해요. 왜냐면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사람을 한번 그 등지면 쭉 안 보는 사람이거든요. 이준석 대표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아졌었는데요. 그 상황에 대해서 예. 개혁신당 핵심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아이고 또 말씀 단독 해주십니까? 아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니 뭐 민주당 이재명 도와줄 일 있냐. 그리고 지금 아직 예. 그 텔레그램 캡처본이나 녹취록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앞장서서 굳이 뭐 그들을 줄 필요가 있느냐. 어제 저 법사위 소위에 지금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가 됐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명확한 근거 이전에 굳이 우리가 뭐 보태가지고 내가 직접 그걸 봤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뭐 윤리적이네요, 그것도. 계산도 있다. 예. 그런 점도 감안해볼 자, 필요가 마지막으로 있을 우리 대기자님께 네. 녹취록이나 텔레그램 같은 게 공개될 여지가 있을까요? 이번 주 안으로? 한달은 추석 전에 될 것 같은데요. 있다면. 가능성은 많다. 많다. 지금 막 지난번에 이거 뭐 네. 단독 보도를 했던 뉴스토마토에 뭐 그 기자가 현장 확인하러 갔다, 뭐 확보하러 갔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 혹시 뭐 들으신 얘기 있으십니까? 뭐 저는 뭐 대화를 한번 나눠보긴 했는데 글쎄요 뭐 본인이 얘기를 하진 않지만 후속 보도는 있을 거다 이 저는 얘기는 하죠. 있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예, 예. 사실은 보도하기 전에 그거 확보하지 않고 보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최소한 확보를 못했다 하더라도 확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보도가 되는 근데 거죠. 이 사안이 네. 총선 전 올 1월 달에 이게 파다하게 퍼졌어요. 네. 그래서 사실 취재한 기자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왜 총선 전에 보도를 못했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결정적인 총선 전에는 이게 선거 개입 여지 처벌받습니다. 크게 처벌받을 수 그러니까 있어요. 이거는 예. 물증 없이 보도했다가
그렇게 역공을 당할 난리 날수 우려 때문에 있으니까요. 못했던 예. 사람 기자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지금이라도 제가 듣기에도 텔레그램을 직접 봤다는 의원들이 있다고 네. 어느 다른 의원들도 있답니다. 예, 그 예. 이준석 전 의원 말고도요. 확인은 했는데 네. 그게 조만간 아마 터져 나오지 아하. 않을까라고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